민주당 상황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갈라서는 결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명 그리고 나 각자의 길.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났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죠. 줄곧 물러나라. 두 사람이 만나서 이재명 대표는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답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러면 난 당신과 함께 못 있겠다라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당원들 눈높이에 맞춰서 단합을 유지하고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또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시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것이다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깊이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네.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의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의 백브리핑 내용을 취재해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물었다는 겁니다. 요구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았냐.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물러날 수가 없다. 혁신 비대위로 전환할 수도 없다라고 거절의 의사를 밝혔고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럼 나는 이 당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결별, 헤어짐의 수순입니다. 사실은 안용환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서 아마 많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없었죠. 저건 이제 이별을 앞두고 서로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 확보용 만남이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특히 저는 앞서 한동훈, 이재명의 만남과 또 이낙연, 이재명의 만남을 보면서 참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하는 게 정치다. 힘든 직업이구나. 그러네요. 예. 얼마나 만나기 싫었겠습니까? 그럼 이 엉뚱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당대표라 다 잘 만나고 계시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낙연 전 대표랑 누가 더 좀 약간 만나기 싫을까요? 이낙연 대표죠. 그래요? 한동훈 사실 전쟁 중에 제일 무서운 전쟁은 내전입니다. 내전이다. 내전이 더 훨씬 잔인하거든요. 내전은 어로한 나신 게임입니다. 잡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국가 간의 전쟁은 땅만 좀 떼주면 됩니다. 지더라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땅만 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전이 더 무섭습니다. 내전이 더 무섭다.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모임이 좀 재밌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후일담에 의하면은 예. 보통 아무리 짧게 만나도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 1시간 반입니다. 1시간 반이죠. 정치인들 보통 1시간 반 식사를 하거든요. 12시 식사하면 1시 반까지 보통 그렇게 자꾸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해 있을까 봐 식사가 빨리 끝나더라도 좀 앉아 있다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 상황에서는 1시간에 끝났습니다. 예. 식사를 하면서 1시간에 끝났는데 후일담인데 20분 안에 이야기가 다 끝났다고 그럽니다. 20분 안에 이야기가 다 끝나서 그런데 나가면은 기자들이 왜 그렇게 빨리 끝났어요? 뭐 싸웠어요? 라는 질문을 받기 싫어서 30분 동안 두 사람이 먼 산만 마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먼 산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대화는 하지 못하고 멀뚱멀뚱 앉아 있었다는 게 이제 기자들의 후일담입니다. 안용환 의원님 기자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네. 먼 산을 바라본다. 이건 어떤 상태입니까? 자, 당신 갈 길 가고 난 갈 길 가는데 할 이야기가 더 없다. 할 말 없다. 네, 속으로는 아유 빨리 꺼져줬으면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이낙연 대표는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자, 물러나라, 비대위 구성해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거 못하겠다. 단 대안이라도. 네,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대안이라도 제시할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없이 그냥 못하겠다. 있어 달라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전 대표는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지만 실망하고 나왔었고 오히려 확고하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그래 나가려면 나가라.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양보할 거 없다라는 마음가짐을 왔었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온 측과 완전히 이별을 전제로 온 것과 그런 차이는 있었다. 물론 이낙연 대표도 이걸 명분 삼아서 이제 뛰쳐나갈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제 그 눈 내리는 속에서의 만나면 예. 뭐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눈 내리는 비는 아니었지만 눈 내리는 가운데서 두 사람이 이별하는 그런 장면이 아주 굉장히 서사적인 장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 또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눈 내리는 날 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가 빠르게 식사 대화 끝나고 먼 산만 바라봤다. 그 눈 마주친 먼 산은 어떤 기분일지도 궁금합니다. 성치훈 정치위 부의장님, 민주당의 정치위 부의장으로서 봤을 때 이 두 분의 전직 당대표의 결렬, 성과 없는 회동은 좀 아쉬운 대목이 크군요. 그렇죠. 뭐 계속해서 통합을 제가 해야 한다고 주장을 뭐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신당 창당은 이제 상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 변화를 요구한 명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 변화의 명분은 이해를 하지만 신당 창당의 명분은 사실 지금까지 이해되는 뭐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신당 창당을 선언하셨고 신당 창당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신당 창당을 꿈꾸셨다면 그 이전에 왜 신당 창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전 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창당의 동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나온 이 동아일보의 여론조사가 명락회동 전에 있었다면은 조금은 이재명 대표께서 조금 태도가 바뀌시지 않았을까라는 그 기대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고민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는 지금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 기득권을 내려놓긴 내려놓을 것이다. 그것이 공천 이후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까지 계속해서 기득권을 잡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낙연 전 대표께서 신당 창당을 만약 하신다면 지금까지 내세우신 메시지는 사실 그 안티 이재명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티테제로 뭔가 신당을 창당하고 안티테제로 정치를 하게 되시면 나중에 그 안티테제가 사라졌을 때 명분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명분으로 신당을 창당하셨다가 이재명 대표께서 만약에 총선 전에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그 신당의 명분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의 그 창당의 명분, 신당의 명분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있을 행보에 있어서도 글쎄요 민주당 지지자들 지금 민주당에 등 돌린 지지자들조차도 과연 신당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고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한 명이 떠나는 마이너스의 정치, 뺄셈의 정치를 해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총선에서는 선거를 앞두고는 전면전이 돼야 되거든요. 누구 한 명이라도 영입하고 누구 한 명이라도 데려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년 전 선거가 돼버렸네요. 2022년 대선에서 0.7%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보수 진영에서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오려는 선거를 했고 우리 당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한 명을 또 배척하고 내쫓는 선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 총선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부디 어떻게든 지금 한 명의 또 뺄셈의 정치가 이루어졌지만 이후에 덧셈의 정치를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왔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원칙과 상식, 비명계 4명, 4인방은 거취가 어떻게 될까요? 보도에 따르면 원칙과 상식, 윤영찬, 이원우, 김종민, 조응천 의원도 탈당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표의 혁신 제안 거절, 진위가 확실히 드러났다. 그에 맞게 거취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탈당 가능성은 높지만 곧바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합류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명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양이원영 의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통합의 길을 선택하길, 그것이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이다. 윤준병 의원, 당대표 사퇴를 요구한 이 전 대표의 요구사항은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다 라며 나가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곱지 않은 멘트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 불복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의 반응을 보니까 나가는 전직 당대표를 향해 경선 불복이다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애초에 변화를 요구했던 사람들의 요구를 이 친명 지도부가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김혜원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이재명 대 이낙연의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축소해서 보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저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달라져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이낙연 개인한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민주당의 지지자나 아니면 민주당과 관계없는 외부에서도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잘못하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데 왜 제1야당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제 갈 길을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개인 한 사람이 미워서 본인이 저렇게 정치 생명을 걸면서까지 당을 떠나려고 하는 결심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당에 와서 20년 이상 민주당 당적을 계속 유지했고요. 저도 민주당에 오래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어쨌든 몸담은 그 자기 조직을 어떤 그 비판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요. 눈 그냥 딱 감고 넘어가면 좋은 거거든요. 당연히 단합하고 싶은 거고요. 변화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저렇게 어떤 그 감수하면서까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신당이라는 것이 결국 민주당의 분열로 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위험스럽고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갈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민주당 쪽에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명분이 없다라거나 아니면 그냥 무조건 윤석열 정부를 이롭게 한다거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또 다시 새롭게 변화하고 단합할 수 있다면 또 이게 하나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신년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마치 내가 어딘가에서 싸워서 그야말로 뺏어온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